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모두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나는 구독자님 본인이 직접 겪은 사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댓글에 적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은 쿠키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겪었던 일인데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동네에서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 시절에 저희 동네는 높은 빌딩들은 거의 없고 오래된 빌라나 저층 아파트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문제의 뒷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단짝이 있었는데요. 저희 셋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그 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가 끝난 뒤에 저희 셋은 그 산으로 놀러를 갔어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쌀쌀해서 저희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저희 친구들끼리는 거기를 아지트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지트라는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벤치 2개 정도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옆으로는 큰 송전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그 장소를 마치 저희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지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적도 생각보다 드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지트 중앙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산길 위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은 동시에 그 산길을 올려다봤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끼리는 뭔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혼날까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되려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불 피운 거 다 좋은데 집에 갈 때는 확실히 불 꺼진 거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는 가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저 수다를 떨고 있는데 내려가시던 아저씨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는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다 주운 거라면서 불 피운 김에 너희들 먹으라고 하면서 검은 봉다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굉장히 토실토실한 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밤을 저희가 피워놨던 모닥불에다가 다 털어 넣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이 익는 걸 기다리면서 나뭇가지 같은 거 좀 주워다가 모닥불에 더 넣고, 그렇게 모닥불 속에서 밤이 다 익었을 즈음에는 해가 거의 져 있는 상태였고, 저희는 이제 알밤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까만 젤을 묻혀가면서 막 밤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웠던 밤은 양이 좀 많이 돼서 막 집중해서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밤을 먹다 말고 산 위쪽을 계속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던 밤은 손에 쥐고 먹지도 않고 뭔가 홀린 듯이 계속 산 위만 바라보고 있어요. 야, 안 먹고 뭐해? 아니 그게 저기 뭐 말을 해 새끼야. 야, 그만 먹고 조용히 나 따라와. 그 친구는 갑자기 그렇게 정색을 하더니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닥불 쪽으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저랑 나머지 친구 하나는 지금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저희도 정색을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불을 끄더니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산 아래로. 그러면서도 얘가 산 위쪽을 힐끔힐끔 한 번씩 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경보를 하듯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산행로랑 좀 거리가 벌어지고 나니까 얘가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친구의 그런 낯선 모습에 얘가 뭘 보긴 봤나 보다 싶어서 저랑 남아있던 친구도 겁먹고 막 쫓아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친구를 쫓아서 뛰어가다가 한 정자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한 정자 앞에서 다 같이 헥헥대고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말은 해주고 뛰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그 뜨거운 밤을 입에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입김을 불고 있었어. 그런데 송전탑 쪽에서 이상한 사람 같은 형체가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랑 나머지 친구 하나는 송전탑 그림자 보고 놀란 거 아니냐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불을 지펴놓고 알밤을 구워 먹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김샌 느낌이라서 다 같이 집이나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야, 송전탑이랑 사람 그림자랑 같냐? 나도 몇 번이고 거길 다시 봤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그시 보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눈을 깜빡이면은 어느샌가 앞에 와 있고 또 눈을 깜빡이면 어느새 앞에 와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냐. 그 친구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토로를 하고 나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다시 산 위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저희도 그 친구를 따라서 산 위쪽을 봤는데 정말로 거기서 검은 형체가 상체에 미동도 없이 그대로 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 주변이 어둠으로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그 형체를 지켜보고 있었더니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 형체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저희는 그 아지트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끼리는 그날 밤에 본 게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귀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랑 무서운 얘기할 때가 아니면 굳이 꺼내지 않는 그런 묻혀진 기억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될 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뭔가 주작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본인 이야기가 아닌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있으니까 친구들 완전 오싹하게 해주려고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한참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야, 혹시 거기 송전탑 코비 식당 뒷산 말하는 거야? 어? 너 거기 알아? 야, 그 근처에서 죽은 사람 좀 있대. 그리고 내 동창도 거기서 자살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한편 3년 전에 우리가 산에서 봤던 게 뭔가를 보긴 본 게 맞구나. 귀신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겪은 이 일이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해서 남들한테 이 사건을 조금 더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채팅방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채팅방 방장이 무당이었는데요. 제 얘기를 듣더니 당시에 그 현장에서 빠르게 벗어난 건 너무 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일반인들이 그런 귀신의 검은 형체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무당들이나 볼 수 있는 사자신을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이야기 속에 그 검은 형체를 가장 먼저 봤던 그 친구의 사진을 혹시 볼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그 친구 찍어놨던 사진 하나를 그 무당한테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내 눈엔 네 친구 머리밖에 안 보인다. 지금 이 사진 속에 귀신들이 가득해서 네 친구 머리는 그냥 낑겨있다, 낑겨있어. 얘 기운이 그날 사자신을 불러온 거야. 제가 군에 있을 때 겪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막사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가위는 눌려본 적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자다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제가 공중에 떠서 저희 막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하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내가 유체이탈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제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장면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대를 좀 둘러보다가 군 생활도 힘들고 휴가도 자주 못 나가고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있던지라 타령이나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위병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위병소 근무자들이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순조롭게 위병소 밖으로 나와서 집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한 전봇대에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술 취한 여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서 그 여성분한테 다가가서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데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어요. 게다가 저한테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을 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네 몸 가져야지? 이러더니 갑자기 저희 막사 있는 방향으로 미친듯이 그 여자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여자를 미친듯이 따라가는데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죽겠구나 싶었던 찰나에 잠에서 딱 깼습니다. 보니까 전번초 불침번이 저를 깨운 거예요. 제가 후번초 근무자였거든요. 물론 멀쩡히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만 제가 잠에서 깨기 전에 그 여자가 제 몸속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편집장님 쿠키 영상이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저 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왜 카메라 드림이니까 얌전한 척해? 어? 왜 카메라 드림이니까 얌전한 척해 갑자기? 이거 자기 지금 유튜브 팬들 신경 쓰는 거야, 바오야?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딱 걸렸어 방금. 이 뭐야 이게 침대 이게? 야 이거 침대를 왜 이거 다 뜯어놨어? 야 너 사고 쳤어. 누가 이걸 다 잘라놨어 이거를 어? 엉덩이를 들이대? 야 이걸 네가 잘라놔놓고 어딜 때려 이거를. 침대 어떻게 고정할 거야 이불 이거. 어딜 물고 가 또 이거를. 와 줄다리기 하자 이거야? 쭉 가슴아 입 좀 보소. 여기 딸내미. 아유 씨. 건강하게만 자라렴. 아빠가 열심히 돈은 벌게.